코로나19 확산 속에 학교들이 새학기 등교 수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할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교사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남도 재난지원금에 시 예산 80억 원을 더해 모두 132억 원을 지원합니다. 충남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산에서 2천 명 넘게 확진되는 등 도내 모든 시군에서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남의 농어촌 마을에서 1km를 걸어도 버스 정류장이 없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버스 사각지대는 전체 가구 수의 6%로 교통 양극화 해소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충남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학생은 물론 교사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학교 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교사 확진자는 하루 평균 110명. 현재 1,200여 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처럼 교사 확진자가 속출하자 학교 현장에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선생님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좀 확진이 되다 보면 다른 학급에 있는 선생님들이 보결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수업이 많이 가중이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대체 강사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인력풀이 좀 넉넉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가 새학기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방역을 시행토록 지침을 바꾸면서 교사들의 업무가 대폭 늘어난다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교사가 증가하자 남은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8일 대체 교원 3,800여 명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체 교원에 포함된 교감과 장학사의 경우 사실상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냥 각자 역할들이나 임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보결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수업해야 되는 상황이라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역에 따라 교원 자격증을 가진 대체 교사를 구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일주일 정도 수업을 맡아줄 대체 교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규모가 작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과목 교사가 빠지면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수업이 파행을 겪기 일쑤입니다. 교육당국은 계약제 교사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용 상한 나이를 62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등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오미크론에 대응한 학사 운영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하고 정상적인 학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정점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수업 공백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여기에 서산시가 시 자체 예산을 더해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산시에서도 충청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연계하여 서산형 재난지원을 추진합니다. 도비 52억 원에 시비 80억 원을 포함한 총 132억 원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입니다. 충남형 재난지원금의 보조를 맞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2,960명을 대상으로 서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도비 52억 원에 시비 52억 원을 추가해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각종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매출 감소 등 소득이 증빙이 안 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에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별 지급 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7개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25개 업종은 100만 원, 그에 273개 업종은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인, 대리운전 기사 등에 대해서는 60만 원을,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읍면지역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동지역은 서산시 제2청사 1동 4층에 설치된 재난지원금 접수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운수업 종사자 중 개인 및 법인 택시 종사자는 서산시 교통과에서, 문화예술인은 서산시 문화예술과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방문 첫 주에는 신청자의 출생 연도 뒷자리를 통한 요일제를 적용하여 접수를 받으며, 방문 신청이 불가한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우편과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각종 신청서는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신청인 제출 서류는 지급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시청 홈페이지, SNS 등을 참고하여 구비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급 대상 적용 여부를 검증하여 3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17일 0시 기준 충남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22,989명으로 전날 확진자 수보다 10,000명 가까이 늘면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천안 7,024명, 아산 3,951명, 서산 2,537명, 당진 1,534명 등 충남도 내 모든 시군에서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문브리핑입니다. 충청의 아들을 자청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충청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7월 6일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첫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고, 이번 대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월 15일에도 충청을 찾아 유세를 시작하며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처가가 충북 충주임을 내세우며 사위 이서방이 지역경제와 균형발전 보따리를 풀겠다며 충청의 표심을 공략했는데요. 충청도민은 윤 당선인에게 174만 7,700여 표를 몰아준 반면 이 후보는 160만 140여 표에 그쳤습니다. 대선에서 24만 7천여 표 차이로 승리한 윤 당선인이 충청에서 14만 7,600여 표를 더 얻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충청은 정부 부처와 청와대 주요 요직 인선에서 영호남에 밀려왔고, 그 결과로 지역 발전이 늦어졌다는 불만이 높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윤 정부에서만큼은 충청권 인사들이 윤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부터 정부 부처, 청와대에까지 대거 등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인들의 영원한 소망인 충청 대망론이 윤 정부에서 완성되기 위한 첫 단추는 충청권 인사들이 얼마나 기용돼 지역의 목소리를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윤 당선인이 더 얻은 24만 표 가운데 충청에서 14만 표를 몰아준 이 충청인들의 바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전 정권처럼 충청인이 홀대를 받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충청인들의 희망이 분노로 바뀌어 윤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시가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 1대1 멘토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당진시 보건소 안은주 마흔건강팀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진시 보건소 마흔건강팀장 안은주입니다. 네, 당진시에서 1대1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노인 자살 예방 1대1 멘토링 사업은 2019년부터 지역사회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살 예방 환경 조성과 자살 고위험군 노인 자살 감소를 위해서 추진해 왔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의 심리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서 민간단체와 결혼을 통해 생명 지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난 10일에는 민간 단체 8개소와 멘토링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진행되는 1대1 멘토링 사업 운영 목적과 관리 방법들을 멘토들에게 교육하였습니다. 그동안 당진 소방서 의용 소방대 연합과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지차사, 당진지구협회, 다빈치 건강놀이 심리협동조합 4개 기관에서 멘티 760명을 선정해 생명 지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어르신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사단법인 한국부인의 당진지부와 한국치매예방협회 당진지부, 당진성결교회 총여성전도회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본부 상담실이 추가 선정되어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선 멘토들은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하고 자살 고위험군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전화 또 월 2회 이상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개인 위생, 건강, 수면, 우울감 점검 등 심리 정서적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보건소 안은주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내에 버스 서비스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1km를 걸어도 버스 정류장이 없는 지역의 주민은 17,000여 가구로 도내 전체 가구의 6%에 해당됩니다. 충남연구원은 교통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관리 모델을 도입하고 주민 만족도를 상시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버스 요금 무료 대상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가 강원과 경북 일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7일 강원도청을 방문해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구호 지원금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북도에는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1,500만 원을 기탁했는데요. 양 지사는 대형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고 슬픔에 빠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 작업에 성금을 활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